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혼 채널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그 외도 사건 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아니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배우자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댄다 라면서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반응이 나오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세움의 이재윤 그리고 정은지 변호사님을 모시고 바람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 바람핀 남편이 주로 하는 말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류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무조건 잡아떼고 보는 겁니다. 지인이다, 너가 오해해서 그렇다, 혹은 너가 사회생활 안 해서 내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위를 저희가 보면 다 배우자 핸드폰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이렇게 좀 체감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바람피는 분들께서 또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철저히 은닉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바람이 맞긴 한데 그 예전 대화는 다 지워져 있고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정말 난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의 의뢰인분들께 저희 정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안내를 해주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있냐, 증거 가져와라, 증거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꼭 증거 좀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런 걸 보면 이게 증거만 잡히면 본인은 끝이라는 걸 오히려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좀 의뢰인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제시해도 배우자가 부인을 할까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제 부인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나 만난 거 맞는데 깊은 관계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한테 철저하게 비는 거죠. 제발 용서해달라 라고 사죄를 하는 유형. 세 번째 적반하장으로 이제 내가 네 때문에 바람을 폈다, 이혼하자 라고 나오는 유형입니다. 근데 참 변호사님 만난 건 맞다. 근데 깊은 관계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그래 바람핀 거 맞는데 두 집 살림을 하진 않지 않았느냐, 내가 밖에서 애 나와온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또 꽤 있으십니다. 네. 또 성관계는 없었다라면서 당당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접하는 외도 케이스 대부분 성교는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성교 없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성교를 동반하니까 결국은 부정행위고 그렇게 좀 행위 태양이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 성관계 걸려도 아는 사이다, 아는 오빠 동생이다. 그리고 또 가장 좀 특이한 이야기들은 이미 다 지난 일 아니냐, 왜 지난 일 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성관계가 없어도 법원은 좀 정신적인 부정행위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성관계 입증 못해도 부정행위 판결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또 자주 보는 경우가 의부증, 의처증으로 몰아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배우자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집착을 하나? 이렇게 본인을 되돌아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사람이 평소랑은 좀 다르다, 뭔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거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편인데요. 이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불법은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취득하지 못해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보다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상간사건, 이혼사건 진행해 보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배우자 동의가 없었으나 몰래 이제 확보한 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참 많은 이혼사건, 상간사건 진행하고 그러한 증거를 제출도 받아보고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우려하시다시피 배우자가 그걸 가지고서 형사고소까지 이르는 케이스는 정말
적다고 체감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간 사건과 이혼 사건을 봤는데요. 실제로 고소까지 이루어져서 형사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밖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그 배우자가 직접 전달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얘가 몰래 취득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간 사건에선 더더욱이나 이 상건녀 혹은 상간남이 원고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이게 고소가 돼서 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약식 벌금 몇십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단다거나 아니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 녹음은 우리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민사 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무익한 행위를 위해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바람핀 남편만큼이나 바람핀 아내도 바람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그런데 바람핀 남편과 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바람핀 아내분들께서 또 상간남의 조력하에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간남들이 좀 부추기는 것 같긴 한데요. 이미 파탄된 가정 아니냐, 내가 네 남편보다 너를 잘 이해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혼을 종용하는 것 같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편하고 다르게 좀 잘해주는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니까 상간남 말에 좀 넘어가서 이혼 결심을 결국은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상간자들의 변명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랑 바람 폈지라고 얘기를 할 때 상간자의 반응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해도 받지 않고 보자고 해도 이제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체감상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 것 같나요, 변호사님? 일을 해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이렇게 나도 속았다, 유부남인 거 몰랐다, 유부녀인 거 몰랐다라는 유형이 좀 가장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나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나를 결국은 꼬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 들었던 좀 가장 황당한 변명은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은 건 맞는데 이게 존경의 의미 아니었겠냐라는 변명을 좀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요. 결국은 사랑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걸 가끔 법원에서 배우곤 합니다. 네,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곧 이혼한다고 했다, 배우자랑 사이가 엄청 안 좋다고 해서 만난 거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실 사건을 많이 접하면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좋지 않을 때 상간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언제나 100%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사이 안 좋다고 해서 만났다라는 거를 법원은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무조건 유책으로 위자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간자의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어 논리 때문에 정말 분통 터진다라는 의뢰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도 사건 진행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방어 전략을 세우지 싶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결국은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좀 금전을 확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법원 판결로 배상금 받으면 그걸로 좀 정신적인 고통이 위자되시는 거니까. 그런데 상간자들이 좀 경제적인 논리를 펼칠 때 많이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배우자랑 데이트할 때 내가 돈 다 냈다, 그러니까 나 이 돈 못 준다, 손해배상금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왜 나만 줘야 되냐, 네 남편한테 가서 받아와라, 이런 얘기 할 때 조금 많이 혈압 올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요, 너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데 왜 너가 악독하게 잡고 있느냐?
빨리 놔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상간을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피해자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쪽이 가해자라는 논리인데요. 가끔은 이런 논리에 나의 배우자가 동조를 해서 나는 정말 너랑 헤어지고 나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넌 못된 애여서 날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오는 경우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네. 상간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지만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든지 뭐 내지는 그 상간자 역시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면 좀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뭐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이거나 뭐 직장에 알려질 위험이 있으면 구도가 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좀 죄가 아니다 라고 울부짖던 사람들도 이게 직장에 알려질 위험, 본인 가정에 알려질 위험이 생기면 갑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 제발 직장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라고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사회적 지위와 본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던 사랑도 갑자기 좀 비겁한 변명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오늘은 바람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변명에 대해서 저희 두 변호사님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요즘 그 외도 케이스 정말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얘기가 있죠.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건을 쭉 진행해 보면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걸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게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저희 이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있는 이혼 채널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